네, 안녕하세요. 저 참치 가져가는 기사인데요. 1톤 그 윙차인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? 네, 알겠습니다. 초기 비용은 일단 저 같은 그 윙차로 1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에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. 하루의 문을 열기 위해 찾은 이곳 동대문이다. 일감을 잡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3개월 차 트럭커 김태권 씨다. 예, 그 다른 일 잡은 건 아니고 우리 일 때문에 나온 거래요. 한번 혹시나 해서, 혹시나 해서 나온 거래. 좀 대기하러, 알았어요. 대기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금은 누구예요? 아침에 동대문차 일을 할 때 물건 네. 씻어주시는 분인데 아, 네. 예, 뭐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. 네네. 부장님이라고. 아, 네. 그러면은 방금 일이 있다고 한 건가요? 네,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대기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. 호재인가요? 호재입니다. 잠시 후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 첫 번째 상차지로 출발하는데 그러면은 이건 조금 고정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? 지금 거의 반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네, 오늘은 설 전이라 일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다행히 일이 나왔습니다. 다행이네요. 앞에서 이런 거는 흔한 광경인 거죠? 네, 지금 저희가 할 일이 저 일이에요. 아, 저거예요? 네.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짐을 옮기기 시작하는 태권 씨. 텅 비어있던 트럭에 짐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한다. 채 5분도 되지 않은 시간. 속전속결로 짐을 싣고 출발하는 태권 씨. 그가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. 바로 또 어디로 이동하시네요? 네, 이런 식으로 한 많으면 5군데 정도 돌려가면서 싣거든요. 바로 옆 두 번째 픽업 장소에 도착한 태권 씨. 이번에도 일사천리로 움직이며 단숨에 작업을 끝낸다. 그러면 지금 실은 게 뭐예요? 좀 빡세던데 다? 거의 다 옷이나 화장품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다 중국이나 대만하고 홍콩 쪽으로 나가거든요. 짐을 옮기기 시작한 지 30분. 텅 비어있던 트럭은 어느새 오늘 옮길 물류들로 가득 찼다. 아이고. 네,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그럼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? 지금 이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쪽으로 가서 네. 오늘 그 비행기 스케줄에 맞게 물건을 하차시켜 드리면 되거든요. 트럭커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트럭이라는 일을 하게 된 거는 한 20년 조금 넘었고요. 근데 지입으로 쭉 하다가 트럭커 쪽으로 나온 거는 한 3달? 3달이 좀 안 됐네요. 11월 중순부터 했으니까 이제 2달 반 정도? 원래 다니던 회사가 원효로에 있다가 인천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출퇴근 거리도 좀 많이 멀어졌기도 했고, 또 한 직장에 또 오래 다녀서 조금 뭐 옮겨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는데, 마침 또 그 시점에 그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한 그 선배님이 계셨는데, 소개시켜 주기로 했던 그 회사가 약간 좀 문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직을 못하게 됐고, 한 달 반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쪽 트럭커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트럭커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제일 큰 거는 수입적으로 많이 좋아졌고요.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많이 생겼고, 그리고 이제 고정거리처들 위주가 아니고, 오늘 하루 종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 새로운 업체들 다니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안 다녀봤던 길도 다녀보고, 시야도 좀 좋아지는 그런 풍경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, 네, 그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놀러 다니는 느낌? 놀러 다니면서 일하는 느낌? 그게 제 성격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화물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어 고정 수입이 있었던 지입기사와 달리 프리랜서인 트럭커는 자유롭다는 장점이 양날의 검으로 느껴져 고민이 많았다고.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네네. 조금 불안한 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불안해가지고
이 일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전에 알고 있던 형님들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네. 그래갖고 좀 상담을 좀 해보고 의논을 나눠봤는데 아무리 네가 못해도 네. 한 3개월 정도만 버티다 보면 네. 네가 받았던 월급보다는 더 가져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딪혀 봐라. 아, 그 형님. 네,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. 그 전에 지입을 할 때 왜 이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출발한 지 어느덧 1시간째.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. 때마침 걸려온 안녕하세요. 전화 저 한 이제 통. 싱글트로 왔는데 오늘 T하고 뭐 이쪽이 좀 많거든요. 홍콩은 하나밖에 없고요. T가 좀 네, T가 위주였던 것 같아요. UPS요? 네, 알겠습니다. 어떤 공항인가요? 혹시? 아, 이제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창고가 여러 개거든요. 네. 물건 하역지가. 네. 근데 오늘 싣고 온 물건에 따라서 이제 하차지를 먼저 결정을 해주시는데 일단 첫 번째 하차지는 UPS 창고 쪽으로 오라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기 신브라인씨 빠지면서 항상 통화를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.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콜을 미리 켜놓는다는 태권 씨. 동대문에서 싣고 온 짐을 다 내릴 때까지 콜을 잡는 게 목표라고. 그나마 도착했을 때 나오는 짐들이 많은 데들이 이제 화성이나 평택, 용인 뭐 이런 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. 트럭 일을 그럼 어떻게 수주를 하신 거예요? 처음에 시작한 건 카카오 트럭커 그걸 썼었죠. 아, 네. 트럭커는 일단 정산이 빠르다는 게 제일 좋고요. 네. 내비게이션이랑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네. 따로 주소를 찍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터치 한 번만 눌러도 네. 화주하고 통화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연결이 돼서 사용하기엔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.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권도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정상과 동시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네. 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일단 무료니까 더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화물 터미널에 도착한 태권 씨. 짐 내릴 위치를 확인 중이다. 이런 짐들이 다 동대문에서 온 짐들이거든요. 네, 이 테이프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. 이게 업체를 구별하는 그 테이프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. 물류를 픽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차해야 할 물량이 포인트마다 정해져 있다. 태권 씨는 빠른 하차를 위해 이번에도 손을 보탠다. 오늘은 총 4곳의 물류를 하차해야 하는 상황. 부지런히 움직여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태권 씨의 철칙이다. 강남 새벽 콜 떴는데요? 아, 참치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 강남 참치 네네 그 윙인데 상관없으실까요? 아, 알겠습니다. 문자 주세요. 네. 방금 잡은 거는 얼마나 탔거든요? 강남 서초 쪽에 이제 세 군데 하차인데요. 네. 멀지 않은 지역이라 네. 강남에서 뭐 세 군데 돌아다녀도 1시간 안으로는 끝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콜이 잡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태권 씨.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자 짐 내리는 손길도 가벼워진다. 마지막 짐까지 내리고 다시 텅 빈 트럭. 이제 새로운 물류로 가득 채울 차례라고. 그럼 상차지가 바로 이 공항 내인가요? 네, 여기 아시아나 창고랑 대한항공이랑 뭐 이런 데서 출고를 할 때도 있는데요. 네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출고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네. 바로 상차할 수 있는 짐 위주로만 잡고 있어요. 좌회전입니다. 참치. 네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참치 한 박스의 무게는 무려 80에서 90kg. 하지만 그에게 이 정도 무게는 일상의 일부다.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, 인천공항에서 다시 서울로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았다.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운반을 하시나요? 동대문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한 5개 정도? 네, 4개에서 5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동대문에 의뢰가 없었을 때는 몇 건 네. 정도 하나요?
그때는 서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시작을 하면 지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서울 안에서 도는 짐들이 많아요. 좌회전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할 때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할 때도 있고요. 하루에 몇 건 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잡아놓은 게 있나요? 아, 그런 건 없고요. 네.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 매출이 됐다가 싶으면 크게 욕심 안 부리고 퇴근하고 제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.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? 제가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만 딱 풀로 근무를 했는데요. 네. 그때 기준으로 560만 원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. 부가세 빼고. 그러면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? 주유비하고 톨게이트비가 한 8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한 560에서 80만 원 빼면 뭐 그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. 한 480만 원 정도. 워라밸을 지키며 일하는 것이야말로 즐겁고 오래 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태권 씨.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데. 초기 비용은 일단 저 같은 그 윙차로 1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LPG로 바뀌면서 차값이 한 3,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거 하고 이제 번호판 값이 한 3,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한 6,000에서 6,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참치 가져가는 기사인데요. 1시간을 달려 강남에 입성.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다시 한번 도착지 정보를 확인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. 1톤 그 윙차인데 들어갈 수 있는 거요, 맞죠? 네, 알겠습니다.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빠른 배송의 핵심이다. 네, 저기 서명 하나만 부탁드릴게요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그렇게 두 곳의 납품처에도 안전하게 배송 완료. 끝났습니다. 오늘 오전 배송. 그럼 이제 뭐 하러 가나요? 아, 이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지금은 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. 식사를 먼저 하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. 식당으로 갈 줄 알았지만 낭만을 즐길 줄 아는 태권 씨는 점심 식사마저 특별하다는데. 매일은 아니지만 날씨가 좋을 때면 윙바디 위에서 식사를 즐긴다고. 다 드셔버리셨네요. 아, 남길 수가 없어요. 이 느낌은. 이제 한숨 주무시나요? 아니요, 이제 오후 콜을 잡아서 일을 시작해야죠.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셨어요?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구나. 뭐 훌륭한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재밌게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.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 일을 사랑하며 즐기는 태권 씨. 오늘도 묵묵히 길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의 따뜻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